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은 오늘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를 흔들고 근로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국가의 방향성을 흐리는 선택들이 반복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점점 더 취약한 구조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틈을 노리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세력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후원하고 있는 중국은 총을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기술로, 상품으로, 그리고 오마오당의 댓글 부대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음모가 아니라 현실이며 안보와 경제, 문화와 여론의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침투입니다. 북한이 굳이 남한을 침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 사업가, 불가능을 전제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설계를 현실이 되도록 강제하는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 기존 시장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타링크의 사례에서처럼 시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창조적 파괴자, 바로 일론 머스크 그가 한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상을 사업계획서로 바꾸는 인간,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의 선수를 치는 사람, 체제 안에서 성공한 혁신가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인물, 그에 대한 이 같은 정의가 오늘 저의 방송 내용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는 천재적인 기업인이면서도 정치적 논쟁, 운명사적 논쟁, 권력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며 그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지만 이제 조만간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류 문명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언급될 나라, 그 나라가 다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일 것임을 그가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굳이 남한을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망한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도발적인 정치적 수사로 들리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업가가 통계와 구조를 근거로 내린 냉혹한 결론인데 이 말을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언론은 마치 까십거리 정도로 재밌네 이 정도의 반응으로 소개하던데 그가 한국 사회를 향해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미래의 종착지, 북한에 의한 남한의 점령,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을 정면으로 가리켰는데 그저 그것이 재밌냐 이 말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7일 미래학자이자 기업가인 피터 디아만디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풍요의 시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의 무게중심은 곧 기술 낙관론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존속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그 핵심에 놓인 키워드가 바로 인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인 우리나라를 사례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sn't that crazy? 정말 미친 거 아닌가? So 3 generations, 3세대에 걸쳐서 they are going to be 1/27th. 인구가 27분의 1이 될 겁니다. So 그래서 3% of their current size, 즉 현재의 규모의 3%가 될 겁니다. I mean, North Korea won't need to invade. 그러면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They can just walk across. 그들은 그냥 걸어서 넘어 들어오면 됩니다. 머스크는 한국과의 인구 구조가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상징적 지표로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영유아용을 추월하는 시점을 꼽았는데 한국이 바로 2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일종의 SOS, 구조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세 세대가 지난 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약 3% 수준, 즉 27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북한은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발언의 본질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연령 구조의 붕괴, 다시 말해서 싸울 군대도 일할 인구도 사회를 유지할 주체도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인구 공백 자체가 국경을 허무는 그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문은 다음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느냐? 도대체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을 희망을 접은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시절 희망의 신호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시간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70여 가지가 넘는 정책들 단 한 가지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 바람에 정책다운 정책을 펼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발판이 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그 메시지가 정책으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민간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였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산한 사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확대했고 노후주택을 수리해 신혼 다가구 자녀에 저가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를 낳은 공무원들에게는 장기 휴가와 실질적인 물질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출산이 불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나야 하는 약속이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숫자로도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과 현장의 여러 보고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들이 다시 들린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멈추면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조짐까지 관측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대반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수치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청년들은 정책을 보고 있었고 신호를 읽고 있었으며 국가가 정말로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보수 정부는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작년에 출간된 저의 책 우상과 이성은 좌파가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자유보수 정부는 어떻게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펼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그리고 쿠팡에 저의 책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파 국민들의 필독서라고 추천사를 써주신 바로 그 책입니다. 출산은 돈 몇 푼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신호,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회적 약속, 미래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출산은 이 같은 방향성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신뢰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작은 기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물어봅시다. 이렇게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희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재명 정부가 걷고 있는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그것을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미래를 걷어찰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겨냥한 정책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2030 청년들의 눈에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는 하나둘 사라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는 끊겼습니다. 시장 경제를 무시한 우격다짐식 주택정책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빚진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 어이없는 정책은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을 허탈하고 좌절하게 모든 손을 놓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손해본다는 냉혹한 신호를 국가가 국민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긴 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믿고 가족을 이루며 무슨 희망으로 아이를 낳으며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과 자산을 모조리 끌어다가 현재 다 써버리는 이 정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2030 청년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영리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날카롭게 미래를 계산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기본소득, 현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 나누는 정책은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원화가치의 약세와 생활물가의 압박을 실제로 체감하는 세대는 이미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가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2030 청년 세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재명에게 미래를 도둑맞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미래를 계획하라, boys be ambitious, 이런 말들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불안정한 통화, 예측 가능한 정책, 노력해도 보상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부모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하지 않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저는 이것이 이기심 때문이 아니고 책임감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출산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며 출산 장려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경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미래를 믿고 아이를 낳는 국민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비어갑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이웃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빈집이 늘어나고 그렇게 조용히 비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가 이미 우리 손에서 멀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스크가 한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 들어오면 된다. 결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은 오늘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를 흔들고 근로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국가의 방향성을 흐리는 선택들이 반복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점점 더 취약한 구조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틈을 노리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세력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후원하고 있는 중국은 총을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기술로, 상품으로, 그리고 오마오당의 댓글 부대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음모가 아니라 현실이며 안보와 경제, 문화와 여론의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침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것이고 동맹이 아니라 속국적 위치로 취급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차베스와 마두로와 같은 자를 용인했던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좌파 정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판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침묵은 안전이 아닙니다. 침묵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위험을 방치하면 모두의 공멸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을 알면서도 그대로 좌시한다면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적과 공모하는 것이 됩니다.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세대인 2030 청년들에게 역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지금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세대는 다름 아닌 2030 세대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일어서야 할 세대 또한 2030 청년들입니다. 오늘날 그들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누려온 열매가 아니라 다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스스로 지켜내야 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기성세대는 솔직히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말입니다. 자유를 지켜주지 못했고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고 다시 싸워야 할 미래를 청년들에게 떠안겠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세대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김초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